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한국경제에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님의 글이 올라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글들을 읽어서 여러분들께 뭐 전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진심으로 국가를 걱정하고 계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 갖다가 남겨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어른들, 그 다음에 학자들, 정부의 어떤 고위 관료들이었던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을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뉴스나 신문을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걸 글로 남겼더라,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님이 이렇게 보수의 이기는 얕은 뿌리 탓, 민주주의의 근본부터 성찰해야,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보다 왜 나은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식인들은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입니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국 같은 나라와 달리 후진국형 발전을 한 한국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적었고, 이런 한계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며 말했다. 국내 1호 러시아사 박사, 미국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네요. KBS 이사장,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을 거쳤다.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꼽히는 그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대사는 총선 이후 보수 이기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보수라는 용어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력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이제 보수 개념도 모호하고 개념은 또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보수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왜 소중한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성세대는 민주국가를 운영할 만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착오도 많았다며,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대학에서 정치 이슈로 날마다 데모하고 공부를 못해 생긴 공백 탓에 오늘날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제도와 측면에선 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화의 내용을 채우는 준비에는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래 밖에서 이제 자꾸 투쟁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정치한 이론이라든가 치밀한 논리, 토론,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지성계는 정치에 휘말려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학계에서도 선동이 지식인 줄 아는 풍토가 생겼다 는 게 이 전 대사의 진단이다. 이런 틈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교묘하게 힘을 키웠고 남남 갈등이 커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보수 그 다음에 진보 이렇게 하니까 확연하게 어떤 사람들을 구별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아까 보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력,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그럼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가 뿌리가 깊지 않는 타도에 발생했다고 본 이 전 대사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 시발점으로 1948년 건국 추진 과정과 건국을 주도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주목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꾸준한 독립운동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한국의 독립열망을 강하게 인식시킨 인물이라며 외부로부터 주어진 민주체제에 내실을 채우는 작업을 주도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정착시킨 이 전 대통령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탄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만연한 것은 공산주의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없었다고 보기에 이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에 집중했고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참 어떻게 정리하기도 애매하고 막, 물론 이제 저를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그 이후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참 우리 5,000년 역사라고 그럽니까? 가장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초를 다졌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언제는 누가 그런 얘기도 했죠. 파묘 얘기까지 있었죠. 그런 어떤 이유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공산주의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없었다고 보기에 이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라고, 평가절하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고 있죠. 공산주의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한 인물이 없었던 만큼 공산주의자들의 집중적인 타겟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사는 공산주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정과 선동을 생명선으로 삼았다며 칼 마르크스 이론을 따르더라도 공산주의가 성공한 여건을 갖지 못한 후진국인 옛소련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거짓 선동, 역사 왜곡을 체계제의 생명선으로 삼았던 것. 이어 사람들이 의식을 조종하는 것이 실력 대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몹시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굉장히 확실하게 이제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한러 관계가 안전히 망가지는 것은 피한다고 주문했다. 그래도 러시아 대사도 하셨고 현 국제 상황에서 실은 이제 우리 두만강을 격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이소현 두 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